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언제까지나 지속될 거라고 믿었지만 어느 순간 멀어져 가는 걸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이미 떠나가 버린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아직도 마음 한편이 무거운가요?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일 중 하나는 소중한 사람을 잃거나 그들과 멀어지는 경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면서 점점 더 집착하게 되는 마음이 커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집착이 과연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더 고립되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평온한 노후를 위한 관계의 마무리와 집착 내려놓는 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붙잡으려는 우리의 노력은 때로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하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소중한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한 청취자의 사연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 관계에서 집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를 내려놓는 것이 왜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 김영희님은 평생 친구라고 믿었던 지영 씨와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릴 적부터 모든 걸 나누며 우정을 쌓아왔던 두 사람은 어느새 바쁜 삶 속에서 자주 연락하지 못하는 사이가 되었죠. 영희님은 점점 지영 씨가 자신에게 소홀해진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불안과 섭섭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영이가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었나? 영희님은 매일 고민하며 지영 씨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만나자고 요청했지만 지영 씨의 반응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쩌다 만나게 된 자리에서도 예전의 친밀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마저도 가끔은 억지로 시간을 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희님은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지영 씨와의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죠. 하지만 관계는 회복되기는커녕 점점 더 어색해지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지영 씨는 영희님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나도 느꼈어. 하지만 지금은 나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 영희야, 내 마음이 고맙긴 하지만 이제는 조금 거리를 두고 싶어. 그날 이후 영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오히려 지영 씨에게 부담이 되었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깨달음은 새로운 질문을 남겼습니다. 내가 정말 지영이를 위해 노력한 걸까? 아니면 나 자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였던 걸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관계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며 때로는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억지로 붙잡으려는 집착은 오히려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런 관계의 끝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삶에 중요한 평온한 노후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철학적인 관점을 통해 나눌 예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영희님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누군가를 붙잡으려고 애썼지만 그 관계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기만 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럴 때 느꼈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관계를 놓지 못하고 그렇게까지 집착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와 집착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영희님의 사례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영희님은 지영 씨와의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하고
지영 씨가 좋아하는 선물을 준비하며 심지어는 지영 씨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일정을 포기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지영 씨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지영 씨는 영희님이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오로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방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고 영희님은 점점 더 지영 씨의 반응에 민감해졌습니다. 지영 씨가 메시지에 답을 늦게 하면 불안해지고 모임에서 지영 씨가 다른 친구들과 친근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섭섭함과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집착은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넘어 스스로의 감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결국 관계 자체를 망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집착의 이면에는 어떤 심리가 숨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집착의 원인을 대부분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분석합니다. 우리는 관계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이를 통해 느낄 외로움과 고독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두려움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본질적으로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행동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희님의 경우에도 지영 씨와의 관계를 되돌리고자 했던 이유는 단순히 지영 씨가 소중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고독을 마주하기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집착은 우리의 자존감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한 노력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라는 자책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감정은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들고 결국 관계를 건강하게 마무리하는데 큰 장애가 됩니다. 이러한 심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자신을 상실감과 불안 속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삶에서 모든 관계를 우리 뜻대로 통제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의 끝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에게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관계는 무엇인가요? 그 관계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나 자신의 두려움 때문인가요?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의 짐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집착을 내려놓고 평온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가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로 인한 슬픔이나 상실감을 억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억누른 감정은 오히려 더 커져 결국 자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별이 주는 슬픔과 고독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멀어진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그 친구와의 추억은 여전히 소중하지만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서 느끼는 허전함 또한 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허전함을 부정하지 않고 나에게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끝나는 것이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다 보면 집착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과연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있었는지를 솔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사연을 하나 들어볼까요? 김 씨는 오랜 친구였던 박 씨와
한때는 서로를 의지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박 씨는 자신의 불만을 김 씨에게 끊임없이 토로했고, 김 씨는 그것을 받아주다 보니 점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상대방에게 맞추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이 관계가 자신에게 더 이상 긍정적이지 않음을 깨닫고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김 씨는 오히려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과정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에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삶의 초점을 자신에게로 옮기는 것입니다. 집착은 종종 우리의 초점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맞춰져 있을 때 생깁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불안감에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의 세계를 넓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윤 씨는 이혼 후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삶의 활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 씨는 자신의 삶에 다시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모든 관계는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이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집착에서 한 발짝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어떤 관계를 내려놓고 다시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으신가요?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 집착은 더 이상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못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삶의 초점을 다시 자신에게로 옮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집착에서 벗어난 후 새로운 평온을 찾는 과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단계는 우리가 삶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밑바탕이 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내가 가진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를 열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집착했던 관계를 내려놓은 이후에는 마음속에 빈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억지로 채우려 하기보다는 조금의 여유를 두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에서 오래 일했던 이 씨는 회사와의 관계가 단절된 뒤 크게 방황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의 추억과 직장에서 받았던 인정이 그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이 씨는 이 시간을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로운 목표를 찾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뜻밖의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관계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에 얽매여 있을 때 자신의 가치를 상대방의 평가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은 후에는 내가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입니다. 단순히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에서의 역할을 넘어서 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40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정 씨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자신의 삶에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음악을 다시 시작하며 동호회에 가입해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순간, 비로소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정 씨의 이야기는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찾는 과정이 삶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존의 관계를 정리하고 난 뒤 새로운 관계를 선택적으로 맺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에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나는 이 관계에서 어떤 성장과 행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일례로 김 씨는 오래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스트레스를 받곤 했습니다. 그는 과감히 그 모임에서 거리를 두고 대신 자신의 취미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맺는 관계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관계를 선택하는 데 있어 신중함과 자신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관계를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 남아있는 것에 대해 감사할 때 우리는 더 큰 평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작은 실천으로 매일 밤 자신이 감사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오늘 하루에 대한 감사일 수도 있고 나를 아껴주는 누군가에 대한 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실천은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새로운 관계와 삶을 열어가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의 진정한 평온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떠나가는 인연을 내려놓는 과정과 그 후 새로운 평온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온한 노후를 위해 어떠한 삶의 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이들이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거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평온한 노후를 위해서는 과거와 미래의 무게에서 벗어나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유명한 사례로 불교 경전 수타니파타에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순간에 깨어 있어라. 이 문장은 우리가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큰 상처를 받았던 박 씨는 오랜 시간 그 기억에 매달려 현재의 행복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명상을 시작하며 현재의 자신에게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작은 일상의 기쁨을 발견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현재의 순간에 감사할 때 마음이 비로소 평온해졌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현재의 순간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나요? 오늘 하루 잠시라도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단순함 속에서 행복을 찾는 태도입니다. 노후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물질적 욕망이나 복잡한 관계를 줄이고 단순한 삶 속에서 만족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농촌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이웃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늘 평온한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분께 그 비결을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복잡한 것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지요. 단순한 삶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행복을 가르쳐 줍니다. 무언가를 더 가지려 하기보다는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는 태도를 통해 삶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자신을 돌보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그 헌신의 방향을 자신에게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써보세요.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거나 산책을 하며 자연을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조용히 책을 읽는 것도 자신을 돌보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례로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윤 씨는 노후에 자신의 시간을 되찾기 위해 매일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나에게는 평화 그 자체였어요. 비로소 나를 위한 삶을 살게 된 기분이었죠.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자신을 위해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나요?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평온한 노후의 첫걸음임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아픈 일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이 오늘의 나를 만든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면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감사하는 태도를 기르는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저녁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연은 물결처럼 흐릅니다. 삶에서 인연이란 마치 강물의 흐름과도 같습니다. 찾아오는 인연은 맑은 물처럼 우리 곁에 머물다가 때로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흘러가 버리곤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며 그 아쉬움과 상실감 속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그러나 인연이 떠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며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는 것이 삶의 순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떠나가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는 것은 강물을 거슬러 오르려는 것과 같습니다. 인연이란 본디 시간과 함께 흘러가는 것이기에 변화하고 사라지는 순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인연은 특정 시기에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지만 그 의미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옅어질 수도 혹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억지로 그 인연을 붙잡으려 하면 마음은 더욱 무겁고 지쳐갑니다. 그러니 떠나는 인연은 바람결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자연스럽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떠난 인연은 공허함을 남기는 듯 보이지만 그 빈자리는 반드시 새로운 인연으로 채워집니다. 마치 가지에 핀 꽃이 떨어지면 새로운 꽃망울이 그 자리를 대신하듯이 말입니다. 삶은 늘 변화와 새로운 시작으로 가득합니다.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과거의 인연에만 얽매이면 새로운 인연이 우리 삶에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뒤를 돌아보기보다 다가올 인연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인연이 떠날 때 우리는 종종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강물이 고요히 지나가듯 시간과 함께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빈자리는 새로운 만남과 경험으로 차곡차곡 채워집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소원해질 때 처음에는 그 공백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새로운 추억을 쌓다 보면 그 공허함은 어느새 채워지게 됩니다. 인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떠난 인연에 집착하는 대신 그 과정을 배우고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더 깊고 풍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인연이 만들어내는 삶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인연은 흐르는 물처럼 언제나 새로운 길을 찾아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떠난 인연에 집착하기보다는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가슴 속에 한 송이의 빈 꽃병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인연으로 가득 찼던 마음은 때로는 비워야만 새로운 향기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올 인연을 맞이하는 자세는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먼저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떠나간 인연으로 인해 남겨진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거나 부정하기보다는 그 감정이 내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천천히 되짚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아픔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해와 성찰을 통해 마음의 여백을 만들고 그 여백 위에 새로운 인연이 자리할 공간을 열어줍니다. 새로운 인연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경험에 매여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나 관계를 찾으려 하곤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인연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낯선 모습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오래된 친구가 떠난 자리에 예상치 못했던 동료나 낯선 모임의 누군가가 우리 삶에 큰 울림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인연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이야말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가장 큰 힘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들과 함께 쌓아가는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인연은 단순히 만나고 헤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 서로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대하며 같은 길을 걷는 동안 깊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가 생겨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연결고리로 자리 잡으려면 우리가 먼저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관심과 배려가 새로운 인연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물론 새로운 인연은 항상 기쁨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실망이나 갈등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오해로 인해 그 인연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인연은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든 배움을 남깁니다. 갈등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실망을 통해 사람과 관계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이런 경험들은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 넓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인연은 과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고유한 이야기를 씁니다. 과거의 인연은 추억으로 남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었고, 앞으로의 인연은 또 다른 이야기로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떠난 인연을 그리워하면서도 다가올 인연을 기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끝없이 인연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떠난 인연에 대해 감사를 품고 새로운 인연에 대해 기대를 품으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다채롭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인연은 우리를 흐르는 강물처럼 이끌며 언제나 새로운 만남과 배움으로 삶을 채워나갈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우리는 떠나가는 인연을 집착하지 않고 보내는 법, 새로운 관계를 맺는 방법, 그리고 평온한 노후를 위한 삶의 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삶은 내가 무엇을 놓아주고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방송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평안을 전해드렸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영상도 빠르게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합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